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지난 2월 16일이었죠. 이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이 동포 시민연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이 국내외 이 동포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90곳이 참여를 해서 이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2월 16일 이 발대식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김영수 사단법인 너머의 사무처장님이자 안산 고려인문화센터의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상구 티인의 지구촌 동포연대의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구입니다. 네, 그리고 김용선 KC 동방성장기획단의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보니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 화상회의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바랍니다. 이 재동포 기본법 제정을 위한 이 동포 시민연대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닻을 올리는데 참으로 이 수고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우리 김영수 센터장님, 지상구 사무국장님, 또 김용선 이사장님, 먼저 이 간단하게 인사 소개해 주시고 이번에 재동포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에 적극 나선 이유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숙 센터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 지원을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그 시민단체가 안산시 고려인 지원을 위한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2017년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어쨌든 고려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들 재외동포 기본법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주관단체로 나서게 된 이유는 저희가 초창기에 비영리로 고려인 대상 한국어 소통도 어렵고 정보가 어려운 고려인들 대상으로 이제 한글 야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그간의 활동을 쭉 보면은 어쨌든 요즘 들어서는 안산시를 비롯해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조례안도 고려인 지원조례안 혹은 다양한 지원조례안들이 발생해서 고려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어쨌든 지원책이나 전담 기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고려인 특별법 개정 운동까지 해왔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난국에 부딪혀서 더 발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국내 고려인뿐만 아니라 국내 재외동포들이 수적으로도 많이 늘어나 있고 이제 전담기구가 설치가 돼서 기본법 하에서 이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KC 동반성장기획단의 이사장인데요. 그 KC 동반성장기획단은 코리아 앤 차이나 앤 코리안 차이니즈, 한국과 중국과 중국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자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한국의 이 80만 중국 동포들의 그런 정착 지원, 역사교육 문화 탐방이라든지 경제 아카데미, 창업 아카데미, 무역 아카데미 이런 아카데미 포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동포 3세 출신이고요. 2004년도에 한국에 박사 공부하러 왔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으로 하면 18년 동안 제한 중국 동포들의 이런 정착 지원과 이런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유학생 네트워크 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중국 동포 한마연합총회 회장도 했고요. 11년 동안 동포사회 관련된 언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한국의 동포 사회의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핵심이가 결국은 법이다. 법적 근거의 문제다. 법이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동포들이 제한 고려인 포함한 100만 동포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재해동포법 내부에서도 내에서도 동포 사이에 그런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직도 차별이 많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도 상당수가 아직 오해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해결하고자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 이 법적 근거 마련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촌 동포연대 사무국장 맡고 있습니다. 최상구입니다. 앞서 말씀들 해주셨지만, 저희 단체가 99년도에 이제 창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97년도에 뭐 재해동포 재단법 만들어지고, 재해동포법 만들어지고 하면서, 재해동포법이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인 건데, 이게 이제 정부 수립 이전에 나간 동포들은 제외가 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투쟁도 하고 중국 동포분들 이제 농성도 하고 할 때 이제 합류도 하면서 이제 연대 투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2004년에 위헌 판결 받으면서 이제 개정이 될 때 2004년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이 재해동포법뿐만 아니라 재해동포법 기본법 제정 그리고 이제 전담기구 설치 이것들에 관한 어떤 연구와 연대 활동들 그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키인의 오랜 묵은 숙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재해동포 기본법이라는 거는 재해동포에 대한 정의와 재해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심사숙고를 해서 정하고 동포들 정책을 수행을 해왔는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재해동포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해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 법으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다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재해동포 기본법 이 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 재해동포 정책은 해외 거주 또 동포들이 거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재해동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 주안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국내 체류 동포가 100만 명 이상, 거기에 뭐 중국 동포가 뭐 80만 정도 되고 고려인 동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뭐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200만 명 좀 상회하고 있는데 이 동포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90개 동포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를 해서 이 재해동포 기본법 제정 이렇게 함께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90개 정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좀 특별하게 좀 의미를 둔다면은 2000년도, 2004년 초 이때는 뭐 재해동포법 개정 운동이 한참 있었죠. 그때는 정말 이 동포들이 권위 향상을 위해서 법 개정 운동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뭐 특히 이 중국 동포분들이 뭐 거리에 나서서 이 추운 겨울에도
밤을 새가면서 단식까지 하면서 이 법 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 3년 만에 노력을 해서 재동포법이 개정이 돼서 이 구수련 동포와 이 중국 동포들도 이 동포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8년 만에 지금 동포 기본법 이 제정 운동이 다시 이 닻을 올렸다, 불붙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재동포 기본법 제정이 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동포들의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먼저 중국 동포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김영선 이사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민사회에서는 법적 지위가 중요하고, 그 법적 지위도 결국은 법적 근거에서 나오는 건데, 이 재동포법이 2004년도 개정이 돼서 저는 1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법무부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중국 동포들이나 뭐, CIS 지역의 동포들이나, 아직도 동포 내부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죠. 뭐, 미국 동포나 이런 분들은 뭐 혈통으로 증명이 되고 국내 거소지가 있으면 F4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국 동포들이나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만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 졸업생이거나 아니면 기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법인 대표거나, 즉 돈이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나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동포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포 내부에서도 아직도 차별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자고 나왔는데 중국 동포들의 네. 반응, 호응이 좀 어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저희 멤버들이 여러 곳에다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부 단톡방에서 올렸더니 이거 뭐 정치적으로 대선 때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냥 뭐 어떤 무슨 아무튼 의심하는 그런 소리도 좀 있어요. 좀 놀랐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직 홍보가 좀 부족했나, 아니면 이런 설명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너무 도도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치상구 국장님, 그 뭐 4.16 동포나 제1동포 반응도 좀 알 수가 있나요? 그 4.16 동포분들 중에 이제 국내 영주 입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참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는 밝혀주셨는데요. 예. 솔직히 이제 4.16 동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자기들 이제 영주귀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그 피부적으로 더 이제 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좀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꾸준히 좀 알려나가고 하면 뭐 서명이나 지지에는 뭐 많이 동참해 주시리라 뭐 생각이 좀 들고요. 제1동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이제 한국 국적으로 특별 영주 자격으로 한국 국적인데 이제 특별 영주 자격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제1동포와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수렴될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김명수 센터장님, 고려인 동포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 고려인 동포들은 다른 동포들하고 달리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한 아시다시피 정보 전달 체계가 아주 느리고 전달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반응을 보는 것, 뭐 어떤 즉각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뭐 처음에 러시아어로 이제 번역해서 돌렸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반응이 좋았고요. 고려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동포도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체류 문제,
그리고 F4 비자를 받았을 때 이제 노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혹시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2월 16일 날 발대식을 갖고 뭐 오늘 이렇게 저기 올라오니까 서명한 사람들이 한 10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기본법에 대한 개념 또 필요성 뭐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몇 가지 뭐 이렇게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좀 자유 토론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째, 온라인 서명이 좀 번거롭다. 뭐 생년 원리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또 뭐 개인정보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또 재외동포 기본법이 왜 필요하냐,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법 하면은 재외동포의 어떻게 보면 헌법과 같은 법인데, 어쨌든 그런 기본법이 없이 이렇게 뭐 재외동포 이번 출입국법이라든가 어쨌든 재단법 이 정도로만 지금 재외동포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법이 필요하다. 근데 아직 그 이해 부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어떻게 알려나갈 것인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오히려 이 동포에게 불리해진다는 또 이야기가 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실 과거에도 재외동포 기본법을 1996년도인가 7년도에 발의될 때도 외교적 마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동포 사회에 불리해질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재동포법이나 재단법 이 정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실시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어쨌든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 동포회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가장 뭐 관심 갖는 게 그거 같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데 취업 제한을 너무 받는다, 뭐 이런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냐, 뭐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순서에 없이 우리가 한번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야 후보, 주요 후보 4명이 다 동포청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 동의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동포 관련 법안을 여러 명 이미 그 제안을 한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참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또 움직여줘야, 좀 이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그리고 대선 때 이런 것을 또 활용을 해서 좀 여러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에 지난 20년 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많이 보일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결국은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핵심이 문제가 H2나 F4에 따라서 이 취업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난해부터 H2가 또 올해부터는 또 F4가 그에 맞는 직종에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뭐 이런 벌금도 나오고, 벌금이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되면 비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고 강제 수강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이 결국은 이 상위법이 예를 들어 있는데 그 법을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법이 문제인데, 그래서 동포들한테는 헌법과 같은 기본법이 없이는 이런 것이 정책이 계속 변한다. 그래서 헌법 같은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동포들이 또 대한민국에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수장 고령화 시기 이 상황에 맞춰서 대량의 또 인력도 필요한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 같은 이런 기본법이 만들어서 동포들의 법적 지위가 더 안정이 되고 준 국민에 해당하는 이런 권익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취업 제한도 많이 완화가 되고 차츰 없어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이 이런 기본법이 필요성이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안 좋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 논리라고 합니다. 동포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외교 마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2004년에 왔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는데 결국은 외교 마찰이 과연 있었습니까? 반문하고 싶어요. 어떤 외교 마찰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알건대는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체코든 뭐 이스라엘이든 많은 이런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개방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자유동포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무슨 어느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연대 단체들 해서 이제 뭐 서명 받고 할 때는 사실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과하게 설정하지는 않는데, 지금 저희 설명 폼에 서명지 폼에는 이제 뭐 생년월일, 뭐 연락처, 이메일까지도 이제 그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 기재 조항으로 설정만 안 돼 있어도 좀 더 참여나 이런 폭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명 진행하는 뭐 저희가 취합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몇 가지 뭐 청원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수 표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필수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서 서명을 좀 더 간편하게 해야 일반 시민들도 접근도 쉽고 또한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인정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좀 폼이나 양식 그런 것들을 실무단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선거철 돼서 뭐 동포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누가 이용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러면 뭐 지금 시민단체들이 이용을 해서 뭐 시민단체들이 배부를 거냐. 법이 제정되면 시민단체가 뭐 이익을 받겠습니까? 동포들이 이익을 받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이 선거철에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정치권을 이용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서명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이 법이 이제 뭐 동포들에게 이제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언급되는 글을 봤는데요. 뭐 철없는 서명운동 뭐 이렇게 제목도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재외동포 기본법안이 3개, 그리고 재외국민 기본법안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사실 재외동포를 재외국민으로만 거의 바꾼 그런 법안인데,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들로 보면은 재외동포의 범위가 축소된다, 뭐 이런 측면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외동포 기본법이 어쨌든 국회의원 3명인가 뭐 몇 명에서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고 심사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동포들 함께 공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명 운동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선뜻 뭐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3월 9일 날은 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 1일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선거가 2번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관련돼서 이 서명 운동도 뭐 일부 동포들이 보기에는, 또 일부 좀 삐딱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거에 동포들을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권을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국은 정치인들이 싫다고 하지만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또 현실이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초 그때는 뭐 중국 동포분들 거의 뭐 불법체로 신분 상태에서 이 재동포법 개정 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참 그러다가 18년 만에 또 이렇게 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이렇게 목소리를 시민사회 동포 단체들 한 90곳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당시하고 지금 뭐 동포들의 상황이 뭐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동포들의 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이 동포들도 이 재동포 기본법의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좀 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나누고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50만 동포를 위한 어쨌든 동포 시민연대가 발대를 했고, 그것이 국내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고려인 동포나 우리 중국 동포 또 국내에서 체류하는 우리 동포들이 이제 차별받지 않고, 그동안은 사실은 무늬만 동포였잖아요. 처우나 뭐 이런 사회적 법적 지위 자체가 국내에 들어와서는 그 재외 동포든 해외 동포든 어느 나라의 땅을 밟고 살던 동포인 거잖아요. 유령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동포라 이름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렀던 것처럼 대우나 처우는 과연 그렇게 했나. 그래서 절박한 우리 동포 사회가 움직였고, 또 우리 동포 사회랑 연대하는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750만 해외 동포가, 재외 동포가 잘 어우러서 우리 어쨌든 한민족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 재동포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동포들이 처한 상황이 각각이 이제 너무나 다 역사성도 다르고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좀 동포들한테 맞는 이렇게 정책들이 필요한 뭐 상황들인 거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법이 제정이 되는 필요성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동포 사회에 많이 알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국의 주류 사회이면서도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자기 일 마냥, 우리 동포들보다도 자기 일 마냥 바라는 게 없이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 가지고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우리 여기 사단법인 여기 있는 너머라든지 킨이라든지 또 우리 동포 세계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동북아 평화연대라든지 이런 수십 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또 그 개인들에 대해서 동포 출신으로서 참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포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 한 100만 동포를 포함한 전체 750만 대외 동포를 위한 헌법 같은 기본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을 하는데, 온라인 사인을 하는데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30초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일생이, 평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 동참하지 않거나 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동참도 하시고 위챗 모멘트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더 카톡 단톡방이나 이런 여러 곳의 SNS에 많이 홍보하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좀 세 분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재동포 기본법은 우리 750만 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또 그중에서 100만 이 동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법으로
이 헌법과 같은 그런 법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좀 갑자기 재동포 기본법 제정에 서명운동을 한다. 좀 갑자기 좀 해서 좀 당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동포들에게 이 필요성을 좀 알릴 그런 노력을 공동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려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이 각자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이 재동포 기본법 제정을 바라고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걸 셀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도 이 서명운동을 좀 전개를 하겠다. 그래서 뭐 시청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저의 좀 뭐 카카오톡 아이디라든가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그걸 모아서 계속 온라인 동영상으로도 홍보 전개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어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